안녕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전하는 진정방송 TNJ-TV 그리고 임채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지묘동에 있는 신순겸 장군 유적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신순겸 장군 유적지는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호라 하고요. 신순겸 장군은 927년 태조와 신라를 도와서 후백제를 공격하려다가 대구 공산 싸움에서 후백제군에 포위되어 태조가 위기에 빠지자 신순겸 장군 자신이 왕으로 변장하여 김락 장군과 같이 싸우다가 왕건을 대신해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건은 이를 틈타서 장졸로 변장한 후에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죠. 왕건은 장군의 죽음을 애통히 여겨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지금의 춘천인 광해주에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순겸이 순절한 이곳 대구 지묘동에 순절단과 지묘사 즉 미리사를 세워서 그의 명복을 빌게 하고 토지를 내려서 이곳을 지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묘사는 고려의 멸망과 함께 폐사되고 1607년 경상도 관찰사 유영순이 이 자리에 표충사, 표충단, 충렬비를 건립하여 공의 혼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였는데요. 그 후 고종 서원 해철령에 의해서 표충사가 해철된 뒤로 후손들이 제사를 신축하여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순겸 장군을 장절공이라고 하는데, 장절은 태조 왕건이 신순겸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군에게 내린 시호라고 합니다. 장절이란 뜻은 절이가 굳세다, 곧 마음이 아주 곧고 꿋꿋하며 의리가 있다는 뜻이며, 여기서 공은 신순겸 장군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곳은 예전에 대구에서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님께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었는데요. 신순겸 장군이 태조 왕건으로 변장하여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모습이 얼마 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마친 대한애국당의 공동대표 조원진 의원과 지금의 애국동지 분들과도 닮아 있어서 오후에 있을 태극기 집회 전에 잠시 들러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영상을 돌려보겠습니다. 마침 지금 어저께 10월 27일부터 28일 오늘 토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곳 신순겸 장군 유적지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고 얘기하다 보면 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최대한 조절해서 여러분들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과 또는 오셨거나 이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또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참여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곳은 대구 지묘동에 있는 신순겸 장군의 유적지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있을 행사로 무대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명록에 쓰시면 돼요. 예. 예, 어서 오세요. 혹시 안에 어디까지 들어가 볼 수 있나요? 표충제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제가 동행을 해야 돼요. 아, 동행을 하셔야 되고요. 예. 혹시 설명해 주시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뭐 하기 나름이에요. 저 간단하게 하시면 한 20분. 아, 20분이요? 올라갔다 내려온 한 20분 하면 돼요. 아, 그러면은 혹시 동행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방송으로 예. 그럼 조금. 여기 좀 적으시면 돼요. 네. 예. 근데 방송에 나가는 건 아니죠? 방송에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표충사 앞까지만 그럼 촬영을 할까요?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러면 앞에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앞에까지만. 표충계까지. 그럼 거기까지 그러면 제가 가서 그러면 설명. 예.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가서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라. 예. 그러면 그 안쪽에는 문을 못 열어드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방송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해하셔서요. 제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추후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해설사를 동행하시면 표충제 앞까지는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표충사 앞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던 모습과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는 동상인데요. 신승겸 장군이 무에 능해서 제가 알기로는 태조 왕건이 날아가는 기러기 세 번째 기러기 왼쪽 날개를 맞춰보라고 하자 정중을 해서 또 평신이라는 호를 또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인 것 같네요. 오늘 또 현장 학습을 나왔나 봐요.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5,000원 찾았어. 독하나 이제 몇 티켓 있는 거 찾아갔네. 잠깐, 다 찾았네. 가을입니다. 감이 벌써 주렁주렁 열렸네요. 야, 우리 5,000원짜리 찾았니? 언니가 햇빛 설마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저 대문 앞까지인가요? 한번 타볼게. 최대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또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형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얼굴을 넣어봤는데요. 조형물의 안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잡고 얼굴을 구멍 바깥으로 내밀면 됩니다. 부끄러워서 올해는 못 입겠더라고요. 잠깐 저도 이곳에 온 기념차 한번 신순겸 장군이 되어보았습니다. 말 위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말 위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안전을 위해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설마 이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문이 닫혀 있는 거 보니까 해설사와 동행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또 이곳에 굉장히 오래된 보호수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무도 굵고 나뭇가지도 굉장히 넓게 뻗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보호수라고 하는데요. 수종은 팽나무가고요. 수령이 4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신순겸 장군 유적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령이 약 400년인 고목으로 역사 속의 인물과 나무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이 붙여져 있네요. 나무 둘레가 4m나 된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호수에 대한 이름과 명칭, 수종이 적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또 설명이 적혀 있어요. 일명 태조 왕건나무라고 하네요. 설명이 조금 긴데요. 수령이 약 400년 정도 된 이 팽나무는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을 기리기 위하여 태조 왕건나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내용이 조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특히 신라를 항복시키고 돌아가는 견훤과 이곳 공산에서 마주쳐 싸웠으나 크게 패하고 목숨까지 경각에 달렸을 때 신순겸, 김락 장군 등이 자기를 살리고 자신들은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후에 왕건이 찬란한 고려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왕건이 살아남아서 찬란한 고려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희생을 해주고 계시죠. 그
희생은 후대에 이렇게 또 빛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둘러볼 수 있는 곳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곳에는 이렇게 오늘을 있게 한 호국의 정령 신순겸 장군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과도 방문하시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한번 직접 방문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경치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신순겸 장군의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셋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쏘라. 글 좀 크게 해봐 드릴까요?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빠르게 읽어봐 드릴게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통일민족 국가의 기틀을 다지다. 장절공 신순겸 장군은 고려 태조 때 충신이다.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을 돕고 927년 견훤과 왕건이 맞붙은 팔공산 동수대전에서 왕건 대신 목숨을 바침으로써 통일민족 국가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때 장군의 현명한 대처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장군이 세운 위대한 공훈과 숭고한 절이는 천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의 국가관, 역사의식, 도덕관념, 문화 정서의 정립에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내용이 굉장히 지금 가슴에 와닿는 내용인데요. 지금 상황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략과 무예를 겸비한 신순겸 장군. 공의 성은 신씨이고 이름은 순겸이며 어려서 부른 이름은 능선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을 세우고 돌아가신 뒤에 태조가 내린 시호는 장절이다. 그만큼 절이가 굳세다는 뜻. 표충사지 기록을 보면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장대하고 천성이 용맹스럽으며 신령한 자질과 기민한 지략을 갖추고 관역을 백발백중으로 맞추었으니 참으로 장수다운 제목이었다. 고 나와 있다. 장군의 묘는 강원도 충천에 있으며 그 묘터는 도선 국사가 삼국을 통일할 인물이 난다고 했던 곳으로서 왕건의 묘터로 쓰려고 했던 곳이라고 한다.
결국 왕건 대신 목숨을 바치게 되면서 왕건의 묘토로 쓰려고 했던 곳에 왕건이 신승겸 장군을 그곳에 모셔주셨네요. 네, 지금 잠깐 채팅창을 봤는데요. 장군 봉분이 3개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태조 왕건이 신승겸 장군의 묘가 혹시나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여 봉분을 3개로 해서 어느 곳에 신승겸 장군이 모셔져 있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봉분을 3개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개국의 1등 공신. 원래 장군은 궁예가 세운 나라인 태봉의 기병장수였다. 그런데 궁예가 왕이 즉위한 지 몇 년 만에 처자식을 살해하고 백성을 혹사하는 등 폭정이 심해지자 동료 기장들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고려 태조로 모셨다. 고려사 태조세가 기록을 보면 포악한 임금을 폐위시키던 당시에 충신의 절의를 다한 자에게는 마땅히 포상을 하여 그 공로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을 1등 공신으로 삼아 금운의 기물과 비단 이물 및 요, 비단 옷감 등을 차등 있게 주도록 하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네, 아까 제가 입구에서 보여드렸던 동상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셋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쏘라. 하루는 왕건이 장군들과 함께 황해도 평산으로 사냥을 갔다가 삼탄에 이르러 점심을 먹게 되었다. 마침 기러기 3마리가 공중을 빙빙 도는 것을 보고 태조가 누가 쏘겠는가? 라고 물었고 신승겸 장군이 자신이 쏘아 보겠노라 라고 하였다. 이에 태조가 활과 화살, 안장과 말을 주니 신승겸 장군이 몇 번째 기러기를 쏘리까 하였고 태조가 웃으면서 셋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쏘라고 하자 장군이 그 말대로 명중시켰다. 태조가 이에 감탄하여 기러기를 쏜 근방에 논과 밭 300결을 내려서 대대로 그 조세를 받도록 했고 평산 신시성을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순절단이라고 할 때 순절이 뭐예요? 라고 적혀 있네요. 순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충성스러운 절개를 지키려고 죽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절개는 또 뭘까요? 자기가 먹은 마음이나 의리를 굳게 지키려는 꿋꿋한 태도나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품성을 말합니다. 신승겸 장군이 임금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을 보면 어떤 뜻인지 알겠지요? 저는 계속 읽으면서 대한애국당의 공동대표 조원진 의원과 그리고 함께 지난 겨울부터 본인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바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애써주고 계신 애국동지분들이 계속해서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조 왕건 고려를 세우다. 궁예네요, 오른쪽은. 궁예가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데요. 저는 왜 자꾸 누가 생각이 나는 걸까요? 이쪽에서는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자꾸 왼쪽,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그 누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어떻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비슷할까요? 나라를 몇 달 만에 세금을 허비하고 이렇게 어려운 나라로 만든 폭정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왼쪽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그 누구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태조 왕건 고려를 세우다. 신라 말기 중앙 정부가 힘을 잃게 되자 지방에서는 힘을 키운 세력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 인물들이 892년 무진주, 지금의 광주에서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 896년 철원에서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다. 왕건과 신순겸, 김락은 모두 후고구려 초창기에 궁예의 휘하에 들어갔다. 하지만 궁예는 국호를 마진으로 고쳤다가 다시 태봉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칠하며 폭정을 계속하였다. 그래야 몇몇 신하들이 왕건을 새 임금으로 추대하였고 나라 이름도 고려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밀고 밀리는 싸움 경상도를 차지하라. 지금도 경상도 분들께서 많이 깨어나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옥새 들고 나르샤가 조금 생각이 나네요. 왕이 된 지 15년 만인 927년 가을, 왕건은 신라 경혜왕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다. 신라에 대해 유화 정책을 폈던 고려와 달리 무력으로 맞섰던 후백제군이 신라를 공격한 것이다. 후백제 견훤왕은 금품성, 성주에 불을 지르고 골부, 영천을 함락시키고는 신라로 쳐들어갔다. 이에 놀란 신라왕이 고려로 급히 사진을 보내지만 원군이 오기도 전에 견훤군은 경주를 장악하였다. 견훤군은 포석증에서 경혜의 왕을 자결시키고 온갖 약탈을 자행하여 진귀한 보물과 기술자, 병장기 따위를 뺏어갔다. 팔공산 동수, 지금의 동화사 일대에서 고려와 후백제 맞붙다. 이 소식을 들은 왕건은 선발대로 정예, 김하병 5,000명을 끌고 팔공산까지 왔고, 이곳은 지금 팔공산 근처입니다. 팔공산까지 왔고 동화사 일대에서 견훤의 척후병과 싸워 이겼다. 하지만 영천, 은혜사 입구에서 사기 충천하여 돌아오는 견훤군과 맞닥뜨린다. 전세는 역전되어 밀리는 상황. 자장군 김락과 우장군 신순겸이 5,000명 지원군을 이끌고 왔다. 힘을 얻은 왕건은 백제 군사를 다시 밀어내지만 군사들이 지쳤고 군량조차 부족했다. 그리고 이 일대를 잘 알고 있던 후백제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위험에 빠졌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지난 겨울부터의 내용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왜 계속해서 저는 겹치게 느껴지는 걸까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내용들이 어떤 부분을 연상을 하는지 잘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충신,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을 바치다. 대장이면서 왕건과 용모가 비슷했던 신순겸 장군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임금 대신 죽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용포를 바꿔 입고 임금이 타는 어가를 자신이 타고 진격했다. 그 사이 왕건은 탈출하고 신순겸 장군과 김락 장군은 온 힘을 다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칡백나무 숲에서 평광동 안시랑까지 이어지는 왕건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신순겸의 지혜로 간신히 빠져나온 왕건이 본진으로 돌아간 길이다. 이 길은 곧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역사적인 길이라 할 것이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 대한애국당 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르게 세울 그런 정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표충사에서 표충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표충이라는 말을 보면 나타낼 표자에 충성, 충자를 쓰고 있습니다. 충성을 나타내 보였다는 뜻입니다. 태조 왕건이 신순겸 장군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지묘사라는 절을 지어 장군의 명복을 빌도록 했는데 세월이 흘러 지묘사가 없어지자 그 후손이 1607년에 사당을 지었고 1672년에 현종 임금이 표충사라는 이름의 현판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조금 다른 설명인 것 같은데요. 왼쪽 발 아래에 북두칠성 사마귀가 있습니다. 태조가 본진으로 돌아와 장군의 시신을 찾았으나 신순겸 장군이 태조로 분장을 해서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태조가 본진으로 돌아와 장군의 시신을 찾았으나 머리가 없어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신순겸 장군이 왕건인 줄 알고 그 목을 베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가 없어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장 유건필 등이 순겸의 왼쪽 발 아래 사마귀 무늬가 있는데 북두칠성과 같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말에 따라 마침내 시신을 찾았고 태조는 금으로 얼굴 형상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는 몸소 제리를 행하고 장지를 강원도 충천으로 옮겨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도록 하였다. 시호를 장절이라 하고 장군의 아우와 아들에게는 벼슬을 내려주었으며 지묘사를 지어 장군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고 합니다. 태조 왕건, 팔관에서 충신을 예우하다. 태조가 팔관회를 열어 나라 왕실의 안녕을 빌며 신하들과 함께할 때마다 전사한 공신들이 함께 있지 못함을 개탄스럽게 생각하였다.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신순겸 장군과 김락 장군의 형상을 지프로 묶어 만들고 조정에 나가 하야할 때 입던 예복을 입혀서 차례대로 앉게하고는 그 즐거움을 함께하였다. 그런데 술과 음식을 내리면 술이 금방 달아 마르고 지프로 만든 형상이 일어나서 절하기를 살아있을 때처럼 하였다. 이때부터 태조는 음악을 연주하는 자리에는 늘 장군의 자리를 두곤 하였다. 신순겸 장군이 태조 왕건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부분 때문인지 태조 왕건도 신순겸 장군을 좀 그리워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종 두 장군을 기리는 노래를 짓다. 이거는 그 신순겸 장군과 김락 장군이 전사한 뒤에 추후에 내용을 알게 된 예종이 노래를 지은 그런 내용인데요. 서기 1120년 예종 15. 어느 날 가을 임금이면서도 순행하여 임금이 서도 평양에 순행하여 팔관회를 베풀 때 가상 둘이 나타나서 잠을 꽂고 붉은 옷을 입고 벼슬아치가 임금을 뵐 때 조복에 갖추어 손에 쥐는 패를 잡고 무장을 갖추어 말을 타고
뜰을 뛰어다녔다. 예종이 기이하게 여기어 물으니 좌우에서 말하기를 이들이 신성대왕 고려 태조를 가리킴. 신성대왕이 사만을 통일할 때 대신 죽은 공신인 대장군 신승겸과 김락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예종이 이에 두 신하의 후손에게 벼슬과 상을 내리고 한시 한편과 향가 한편을 지었다. 공신을 생각하는 노래이자 두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입구에서 보여드렸던 그 공연장, 준비된 공연장에서 오늘 저녁 6시부터 행사가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도의장가라고 하죠. 그리고 사공신과 고려 예종 지음. 님을 보정케 하신 마음은 하늘가에 미쳤는데 비록 넋은 갔어도 참으신 벼슬만은 또 대단하구나. 바라보니 알겠노라. 그때의 두 공신이여. 오래도록 고든 자치는 나타나 빛나는 도다. 저는 이 시를 읽으니까 30항쟁 때 돌아가신 네 분의 고인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추후에 꼭 우리가 그분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승겸 장군을 장절공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것도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절은 태조 왕건이 신승겸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군에게 내린 시호입니다. 시우란 큰일을 한 인물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칭송하여 국가가 내려주거나 다음 임금이 그 앞 임금에게 내려준 이름을 말합니다. 장절이란 뜻은 절이가 굳세다, 곧 마음이 아주 곧고 꿋꿋하며 의리가 있다는 뜻이며 여기서 공은 신승겸 장군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곳은 지금 신승겸 장군 유적을 조금 사진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5컷 정도 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충사, 신승겸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곳으로 왕산 바로 아래 있다. 1607년 신승겸 장군의 외후손인 유영순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영남 유린과 친척들이 뜻을 모아 옛 지묘사 터에 세웠다. 그 뒤 60년쯤 지나서 1670년에 새롭게 고치고 그해 8월에 충렬사라 현판을 걸었으며 1672년 표충사란 편액을 받았다. 1871년 고종 때에 사원 철폐령으로 흘린 뒤에 117년 만인 1988년, 얼마 되지 않았네요. 사림의 여론에 따라 표충사를 다시 세웠고 1993년 4월 5일부터 장절공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사당 형사를 받들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충렬비. 신승겸 장군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으로 표충제 동편 석축 위에 있다. 표충제 안에 가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1607년 선조 때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외손 유영순이 영남 유림 후손들과 의논하여
장절공 사후를 지을 때 같이 세웠으며 예조판서 신음은 글을 짓고 여주목사 김현성은 글씨를 쓰고 안면도 호부사 김성룡이 전자를 썼다. 1781년에 비각이 허물어지고 비가 넘어진 것을 관민이 힘을 모아 다음해 8월에 바로 세웠으며 같은 해에 비각도 고쳐 세웠다. 지금 있는 비각은 1979년 대구시에서 고쳤다. 용머리에 거북 받침이 인상적이다. 지금 허물어지고 넘어진 대한민국을 우리 애국 시민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 세 번째입니다. 표충제와 동제, 서제. 표충제는 뒤로 높다랗게 사당을 엎고 순절단이 내려다 보이는 왕산 중턱에 있다. 표충제라는 편액이 걸려있는 중심 건물과 동제와 서제가 있다. 표충산은 일명 표충서원으로 불리면서 유림에서 지켜오다가 1871년 고종 때 회철된 뒤에는 순절단을 단소로 후손들이 향사를 받들었다. 여러 해 동안 영남 족친들이 건축비를 모아서 1888년 고종 때에 표충사 예터에 완공했다. 표충제 현판은 충익공 신정희가 썼다. 표충제 왼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순겸 장군의 높은 절개를 추모하며 건립된 강당인 상절당이 있다. 그 입구에서 역사 설명과 그 분과 함께 하시면 표충제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표충사는 못 들어가는데 표충제 그 안에는 동행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회 되시는 분들은 오시게 되면 함께 동행하셔서 안에까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에는 지금 들어가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곳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와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순절단과 순절비. 서기 927년 고려 태조가 신순겸 장군의 순절을 애통히 여겨 공이 전사한 땅에 단을 만들어 표시한 것이 순절단, 일명 표충단이다. 장절공이 전투시 입었던 피 묻은 무장 복장과 순절한 곳에 흙을 모아 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1819년 순조 때에 후손 의지기 3단으로 단을 올리고 그 옆에 고려 장절 신공, 순절 지지비라고 새긴 비석을 세웠다. 표충단 옆에는 국화를 조각한 요대석과 수령 400년이 넘는 백일홍이 몇 그루 무성하다. 순절단은 서기 1982년 3월 4일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에 있는 백일홍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7월경에 오면 날씨는 굉장히 뜨겁지만 이곳 지금 신순겸 장군 유적지에는 백일홍, 일명 대통령님께서 새로운 사저에, 내곡동 사저에 심고자 하셨던 배롱나무입니다. 그 배롱나무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제가 그 블로그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어서 7월경에 오실 수 있으시면은 7월경에 오셔서 백일홍, 배롱나무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홍살문이 뭐예요라고 이것도 이제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홍살문이란 임금이 충신이나 효자, 연려를 칭찬하여 능이나 서원, 궁전, 관하 등에 세우도록 한 붉은 문입니다.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붉은 화살문으로 충절과 정절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붉은 단청을 하는 것은
신성한 곳을 나타내기도 하고 악기를 내쫓는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순절단 옆 순절비각 앞면은 홍살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영문과 한자로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과 설명이 있는 장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승겸 장군님의 실제 진짜면은 춘천에 있습니다. 태조왕건이 시신을 거두어서 목이 없는 시신을 거두어서 머리를 두상 부분을 금으로 만든 머리를 함께 춘천에 오셨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고 싶지만 해설사 동행하지 않으면 들어가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마 문화재 훼손이나 이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예전에는 역사 시간에는 신기하게 필기도 열심히 하고 설명도 열심히 듣는데 많이 재미가 없다고 느꼈었는데요.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역사는 정말 잘 알아야 하고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 역사가 있었기에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역사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이곳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있는 산이 아까 왕산입니다. 벌써 12시인데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대구 반월당역 동아백화점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들어가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어린이들도 이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해설사가 꼭 동행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나 봅니다. 꼭 맘에 드는 처자 담 넘어서 얼굴 훔쳐보듯이 지금 담 넘어서 들어가 보고 싶은 이곳을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나무가 배롱나무예요. 지금 꽃잎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요. 화면으로는 아마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내년 여름에 다시 한번 와서 그때는 해설사 분께 미리 조금 양해를 구한 뒤에 여러분들께 이 안을 조금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배롱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저희 동네에도 한 그루가 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 그 사진을 이제 제가 잠시 활동했었던 등산동호회 카페에다가 올렸는데 어느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배롱나무를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눈에 반했다고 할까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새로운 내곡동 사저에 심을 나무 중에 배롱나무를 정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설레었었습니다. 지금 유적지에 팜플렛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뒤편 대문 아까 이쪽에서 잠시 보였던 태강 문양이 있는 대문이 표충사인 것 같고요. 지금 앞에 제가 두 문, 지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두 곳이 창절당과 지금 표충제 쪽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 같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표충단 보시면 여기 옆에 예쁘게 빨간색 나무가 한 그루 있죠? 이게 배롱나무입니다. 너무 예쁘죠?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쁠 거예요. 들어가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오늘 있을 태극기 집회를 위해서 발걸음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 신승겸 장군 모형 이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 저는 잠시 신승겸 장군이 되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개국공신, 나라를 위해 본인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았던 신승겸 장군의 유적지를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함께 해주고 계신 애국시민분들 또한 그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듯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개인적인 애국심은 내려놓으시고 힘을 모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투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있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대구 반월당역 동화백화점 앞으로 와주시면 되는데요. 집회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버스 열차편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요, 대구역 동대구 터미널 동대구역 위치가 지금 사진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집회 장소는 반월당역 앞 동화백화점 앞입니다. 행진 코스는 반월당역에서부터 지금 228 기념 중앙공원을 지나서 기역 디귿자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코스예요. 직진으로 법원의 거리까지 가는 코스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버스나 열차편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되는데요. 차량으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차 집회 예정지가 지금 범어내거리 주변입니다. 그래서 유료 또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요. 범어 복개천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신 뒤에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에서 승차 문 양방향 반월당역까지 3개 정류장을 이동해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2차 집회 장소인 범어내거리 주변에 유료 또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신 뒤에 반월당역까지 3개 정류장만 이동해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주차를 먼저 2차 집회 예정지인 범어내거리 주변에 주차를 하신 뒤에 반월당역으로 택시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승겸 장군 유적지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구 반월당역 동화백화점 앞에서 있을 태극기 집회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실과 정의를 전하는 진전방송 TNJ-TV 그리고 윤채원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보내드린 뒤에 노래가 끝나는 대로 방송은 종료됩니다. 잠시 후 태극기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같이 기꺼이 즐기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즐기리라. 그럼 거기까지 그러면 제가 가서 그러면 설명 예,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가서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라. 예. 예. 그러면 그 안쪽에는 문을 못 열어드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방송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해하셔서요. 제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추후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해설사를 동행하시면 표충제 앞까지는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표충사 앞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던 모습과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는 동상인데요. 신승겸 장군이 무에 능해서 제가 알기로는 태조 왕건이 날아가는 기러기 세 번째 기러기 왼쪽 날개를 맞춰보라고 하자 정중을 해서 또 평신이라는 호를 또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인 것 같네요. 오늘 또 현장학습을 나왔나 봐요.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우리 5,000원 찾았어. 독하나 애들 이거 뒤에 있는 거다 찾아갔네. 잠깐. 야, 애들 다 찾았네. 다 찾았네. 가을입니다. 감이 벌써 주렁주렁 열렸네요. 야, 우리 5,000원짜리 찾았니? 지금 오늘 어저께 10월 27일부터 28일 오늘 토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곳 신승겸 장군 유적지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고 얘기하다 보면 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최대한 조절해서 여러분들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과 또는 오셨거나 이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또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참여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곳은 대구 진효동에 있는 신승겸 장군의 유적지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있을 행사로 무대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명록에 쓰시면 돼요. 예. 예, 어서 오세요. 혹시 안에 어디까지 들어가 볼 수 있나요? 표충제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제가 동행을 해야 돼요. 아, 동행을 하셔야 되고요. 예. 혹시 설명해 주시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뭐 하기 나름이에요. 저 간단하게 하시면 한 20분. 아, 20분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20분 하면 돼요. 아, 그러면은 혹시 동행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방송으로 예. 그럼 조금. 여기 좀 적으셔야 돼요. 네. 예. 근데 방송에 나가는 건 아니죠? 방송에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표충사 앞까지만 그럼 촬영을 할까요? 설명이 어려우시면. 아, 그러면 원래 앞에- 안 돼요. 아, 그러면 원래 안 되고. 그럼 앞에까지만. 표충제까지. 아, 진짜. 근데 밀빙이 나. 안녕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전하는 진정방송 TNJ TV 그리고 임채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진호동에 있는 신순겸 장군 유적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신순겸 장군 유적지는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호라 하고요. 신순겸 장군은 927년 태조와 신라를 도와서 후백제를 공격하려다가 대구 공산 싸움에서 후백제군에 포위되어 태조가 위기에 빠지자 신순겸 장군 자신이 왕으로 변장하여 김락 장군과 같이 싸우다가 왕건을 대신해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건은 이를 틈타서 장졸로 변장한 후에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죠. 왕건은 장군의 죽음을 애통히 여겨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지금의 춘천인 광해주에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순겸이 순절한 이곳 대구 지묘동에 순절단과 지묘사 즉 미리사를 세워서 그의 명복을 빌게 하고 토지를 내려서 이곳을 지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묘사는 고려의 멸망과 함께 폐사되고 1607년 경상도 관찰사 유영순이 이 자리에 표충사, 표충단, 충렬비를 건립하여 공의 혼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였는데요. 그 후 고종 서원 해철령에 의해서 표충사가 해철된 뒤로 후손들이 제사를 신축하여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순겸 장군을 장절공이라고 하는데, 장절은 태조 왕건이 신순겸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군에게 내린 시호라고 합니다. 장절이란 뜻은 절이가 굳세다, 곧 마음이 아주 곧고 꿋꿋하며 의리가 있다는 뜻이며, 여기서 공은 신순겸 장군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곳은 예전에 대구에서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님께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었는데요. 신순겸 장군이 태조 왕건으로 변장하여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모습이 얼마 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마친 대한애국당의 공동대표 조원진 의원과 지금의 애국동지 분들과도 닮아 있어서 오후에 있을 태극기 집회 전에 잠시 들러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영상을 들려보겠습니다. 마치 설마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저 대문 앞까지인가요? 최대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또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형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얼굴을 넣어봤는데요. 조형물의 안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잡고 얼굴을 구멍 바깥으로 내밀면 됩니다. 부끄러워서 올해는 못 입겠더라고요. 잠깐 저도 이곳에 온 기념차 한번 신순겸 장군이 되어보았습니다. 말 위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말 위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안전을 위해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